예, 그럼 5시 예정대로 저희가 그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정욱 스쿨에서 진행하는 2024년 이정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정욱 스쿨 강동영 대리이고 저희 이정욱 스쿨에서 의공 부분과 수요조사 및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저희 이종욱 펠로우십 어,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 기관 참여자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초청 연수는 한국의 여러 보건 전문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2007년부터 작년 23년까지 다양한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과정을 여러 전문 기관과 함께 진행하면서 총 1,500여 명의 연수생이 배출되었고 각 협력국에서 보건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확대될 협력국과의 긴밀한 수요 발굴을 통해서 진행될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 사업 설명회에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참여해 주시는 기관이 저희 사업에 참여 전에 여러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저희가 하는 전체 과정 중에서 일부 과정인 학위 통합 과정, 의공 과정, 그리고 보건정책학, 임상 총 4개 과정 중에서 총 6개 사업 신규 수행 기간을 선정을 위해서 현재 조달청의 입찰 공고 절차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사업 설명회에 앞서서 저희 이종욱 스쿨 담당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종욱 스쿨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또 대내외적으로 또 크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정혜진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상과정 담당이신 김정윤 대리님, 그리고 보건인력 전문가와 임상과정을 맡고 계신 강진솔 주임님, 그리고 교원양성 보건재정경제 재활 담당이신 이정은 주임님, 감염병 아동심리 담당하고 계신 정다은 주임님, 그리고 고위정책과 보건정책 과정 담당이신 강지명 주임님, 네, 마지막으로 학위통합과정의 국수연 주임님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회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정욱 펠로우십 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요와 위탁 운영, 그리고 제안 안내와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욱 스쿨에서 저희 정혜진 팀장님께서 먼저 2024년 위탁 운영 개요 소개와 제안서 안내 및 작성 안내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 펠로십 프로그램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종 스쿨을 맡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네, 일단 위탁 운영 개요, 제안 안내 및 질의응답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 펠로십 프로그램은 중점 협력국 중 보건인력 양성 수요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국가 위주로 2개월에서 2년 중장기 초청 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부터 본교육, 현업 적용 및 현지 보건 현황 개선을 위한 전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넘게 3개국 이상에서 수요를 제출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정을 기획한 후 예산을 확보하고 협력부 보건부에서 과정별 참여자를 추천받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신규 수행기관 선정 대상 과정은 이 중에서 보건정책, 의료공학, 그리고 학위과정 및 임상 일부 과정입니다. 분야별 과정 중 임상 및 학위 과정의 경우는 세부 전공별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 프로그램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추진 체계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재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국 보건부, 연수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연수기관은 지원자 면접을 통해 연수 대상자를 선발한 후 사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세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연수 운영, 수료 후 현업 적용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수생 선발 및 연수 실시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다른 ODA 사업과 마찬가지로 N-2 수요 조사를 통해 개설할 과정을 기획하고 각 과정에 참여할 연수생을 수원국 정부로부터 추천받은 이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협력기관을 선발합니다. 이 중에서 연수 수행기관은 연수생 선발부터 초청 연수 실시, 연수 후 사후 관리를 위한 현지 컨설팅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현재 다년도 계약으로 수행기관이 이미 선정된 과정의 경우에는 연수생 선발 면접을 완료하여 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입찰을 통해 신규 수행기관 선발이 완료되면 해당 과정에 대한 연수생 선발 면접을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 과업이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신규 수행기관 선정 대상 과정은 학위, 세계세부, 임상, 라오스, 보건정책, 의료공학 이렇게 총 4개 과정의 6개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기관의 주요 과업은 연수생 선발, 초청, 연수 운영, 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성과관리 등이며 과정별 특성에 따라 학술 행사나 세미나, 현지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의 추가 과업이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인 과정별 참여 국가 및 예상 인원수, 계약 기간, 예산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4개 프로그램 총 149억 원 규모의 발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종 펠로우십으로 검색하시면 사전 규격 검토 중이거나 공고 중인 개별 과정에 대한 제안 요청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개 과정 5개 과업은 사전 검토가 올라가서 차주 중 본 공고 예정이며 라오스 임상은 4월경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 나라장터에서 그 사전 규격 공고가 5개 올라간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전 규격 쪽에 클릭하시고 이종 펠로십 프로그램을 네, 지금 5개 과정에 사전 규격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으시고요. 관심 있는 과정에 클릭하셔서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제안 요청서를 보시면 세부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과정별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과정은 학위 통합 과정입니다. 학위 과정은 2020년부터 연수생을 받았으며 5개 학과 총 45명의 수료생이 현재까지 배출되었습니다. 근본 과업은 2024년, 25년 2년간 입학한 연수생이 석사 학위 수여 후 28년 2월까지 현업 적용 컨설팅 완료하는 내용으로 총 계약 기간은 4년입니다. 학위 과정에서 특이할 점은 수료 후 1년까지 학술 활동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수행기간 및 수료생의 재원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통합과정에서 기초의학, 의학교육학, 간호학 3개의 학과에 10개국 55명 초청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의공학 석사도 9개국 22명을 2개년에 걸쳐 초청하여 석사학위 수여 후 사후 성과 확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정책학은 8개국 18명 지원 예정입니다. 기간은 동일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보건정책과정은 2개년간 2회에 걸쳐 14개국 정부의 보건행정가 28명을 초청합니다. 국내의 연수기간은 회차당 3개월입니다. 본 과정에서 특이할 사항은 전문 유관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국제연수와 연계해서 커리큘럼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기관과는 22년부터 매년 함께 진행해 왔으며 이 기관과 연계한 내용에 대해서 수료생의 만족도가 높아서 기획 단계부터 시기와 인원, 교육 내용 등을 논의하였고 올해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이 국제 심포지엄이 5월 14일에서 15일 양일간 있고 심사평가원이 국제연수가 5월 20일에서 24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은 먼저 이 두 기관이 운영하는 연수에 참여한 이후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과정에 입교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공기사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도 역시 3개월 초청 연수 이후 현지 전파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년간 연간 12명씩 3차에 걸쳐 총 36명을 연수하는 내용입니다. 의공과정에서 특이할 점은 수료생이 현지에서 강사로 전국 의공기사 대상으로 지식을 전파하는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수립하고 사후관리 방문 시 특강을 해주시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나, 탄자니아, 라오스, 에티오피아 등에서 수료생을 통한 의공 현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에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 펠로십 프로그램은 전 주기적 성과관리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평가 항목과 대상 및 주체에 따른 평가 방법이 유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연수 수행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과 준비 단계에서 상황과 투입은 재단 및 수행기관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연수 단계에서 과정은 수행기관을, 반응, 학습, 수료 행동 및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연수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측정 시점에 따른 성과관리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기관은 사업 개발 단계의 사전 요구도 조사, 연수 직전 투입 및 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 연수 시행 및 종료 시점의 역량 향상 및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연수기관은 연수 종료 후에 현업 적용도를 측정하고 재단은 지속적인 후속 모니터링을 통해 중장기 지표인 성과 달성 및 확산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수 수행기관과 함께 성과 달성을 위한 후속 지원 및 연계 사업 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도 하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지에서 세미나나 컨설팅을 통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재단과 수행기관이 함께 수립하여 연수생의 역량 강화가 현지 보건체계 개선과 양국 간의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 중 연수기관이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의 경우에는 사업 수행 기관 및 연수생으로부터 도출된 중장기 제안에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된 의견 중 실제 사업에 반영되는 비율입니다. 평가 대상은 재단 및 연수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지표이지만 작년부터 제언 사항을 아이템화하여서 반영 비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수사업 개선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유용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입 적절성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질평가가 포함되게 됩니다.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투입의 경우는 시설과 공간, 학습 자료와 기자재, 교수자들이 적정한지를 평가합니다. 반응과 학습에 대한 부분은 연수생 만족도 설문지 및 역량 성취도 평가 결과로 측정합니다.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연수 준비 과정은 연수생 지원, 선발, 입국,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이 계획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봅니다.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는 연수생에 대한 지도교수의 평가로 연수생이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정도를 지도교수님이 평가하시게 됩니다. 연수 만족도, 역량 성취도, 직무 연속성, 업무 향상도, 교육 지속성은 전 과정에서 공통으로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재단이 개발한 공통 양식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과정별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역량 성취도는 지도교수 평가서, 연수생 자기 평가서를 통해 평가합니다.
직무 연속성과 업무 향상도, 교류 지속성은 연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가, 동료평가, 상급자 평가 설문지를 통해 측정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현업 적용 성과를 지도교수가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최초 도입한 지표의 결과는 작년에 88점대로 제법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무 연속성은 연수생의 현재 직무가 연수 전 직무와 일치하는지, 연수 목적과 부합한 기관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연수 수료 후 이탈률을 측정하는 도구로 쓰이기는 하지만 실제 저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현지 중앙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공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수 직후의 이탈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올해는 연수생들이 수년에 걸쳐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활약하고 있는지, 동일 직군에서 상급으로 프로모션을 받았는지, 현지 보건 체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등 중장기 성과에 대한 평가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향력을 측정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기 5개 지표는 이종욱 펠로십 프로그램의 단기 성과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 과정 공동 지표로서 사업 입찰 시 제안서에 성과 관리 계획 초안을 제시하시고, 착수 보고 단계에서는 재단과 함께 최종 계획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연수 착수 전에 코피에서 제시하는 평가 도구 양식을 모두 제공드릴 예정이니 검토하여서 과정별 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시고, 연수 운영 단계별 지표 측정 후에 최종 보고 단계에서 측정 결과와 측정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단 행정 전담기관, 수행기관 간 업무 분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전례 없던 응급상황 발생 및 입출국 행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단은 21년부터 이를 전담할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관 및 연수생 재원을 바탕으로 매년 과업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연수 수행기관이 교육훈련이라는 본 과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1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22년, 23년 연도별 운영을 거쳐서 올해는 2개년 장기로 운영할 행정 전담 기관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기관 선정에 감사하게도 수행기관 간사님들이 직접 평가자로 참여하여 더욱 이제 실무에 반영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행정 전담 기관은 항공권 및 보험 가입, 비자 발급, 숙소 예약, 출국, 픽업 및 송영, 한국 생활 안내, 지원 물품 제공 등 입국 지원부터 계좌 개설, 유심 개통, 건강검진, 외국인 등록증 발급 등의 정착 지원 업무, 체류 중 응급 상황 대처 및 병원 예약, 동반 등 연수생 건강관리 지원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타 문화 체험, 행사 운영, 수료증 및 감사패 제작 등의 행정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을 다 보시려면 제안 요청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 공고 진행 후 제안서 접수 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각국 보건부의 추천서에 기반한 연수생 지원서는 전 과정 취합 완료 중에 있으며, 재단과 공동 면접을 통해서 최종 연수생 선발이 수행기관의 첫 과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 이행 방식으로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 이행 시에는 공동 수급 협정서를 대표 기관이 작성하시고 모든 참여 기관이 승인을 하여서 최종 제출한 후 투찰 가능하시니 일정을 고려하여서 미리 그 조율을 부탁드립니다. 수행기관의 형태가 병원, 학교 또는 연구소 등으로 업종 코드가 유사하고 과업이 교육훈련 사업으로 동일하여서 다수의 기관이 콘솔을 이룰 때에도 분담 이행 방식보다는 공동 이행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이행 시에도 대표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대금 지급 및 정산은 각각 업체별로 진행되게 됩니다. 낙찰자 선정은 기술 점수 90점, 가격 점수 10점, 100점 만점에서 가격 평가 10점을 제외한 90점에 대해서 기술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중에서 76.5점 이상을 득점한 기관이 이제 적격으로 가격 점수를 합산한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상 후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 점수는 정량 평가인 국제개발 협력 연수 운영 경험 5점 및 정성 평가인 사업 제안 발표 85점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사업 제안 발표는 해당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보통 입찰 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기술평가위원회가 실시되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량 평가는 총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의 연수 운영 경험이 있는지 실적 증빙을 통해 확인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는 구성원별 실적의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됩니다. 정량 평가는 제안 시에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그 평가가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신청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반으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에 대한 이해, 목표, 투입 인력, 운용 계획, 성과 관리 계획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종 펠로십 프로그램의 의의나 성격을 잘 이해하고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연수생 지원, 현업 복귀한 수료생의 중장기 성과 관리 등을 지원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분야별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이 사업 수행 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학위 과정의 경우는 외국인 유치 및 학위 수요에 대한 이해 부분이 평가 요소에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성과 관리 및 홍보, 연수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은 50장 이내로 작성을 권고드립니다. 통합 학위 과정과 같이 여러 과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공통사항을 위주로 본문을 작성하여서 50장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작성 항목 세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제안 기호 및 일반 현황은 기관의 실적 및 조직 구성이 본 사업 이행에 적합한지를 검토합니다. 작성 항목은 평가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수행 계획 부분이 가장 배점이 높으며 기관이 차별점을 부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보건 인력 교육에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협력국의 보건 체계 개선이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을 기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및 성과물 제출에 대한 부분은 제안 요청서상 요구하는 산출물을 참고하시되 상황에 따라서는 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대체 등 유연하게 운영 중이니 산출물이 리스트가 너무 장황하다고 질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찰 시에는 제안서, 등록증, 기관 소개자료, 참여 인력, 수행 실적, 서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선정이 되어서 계약 체결 후에 산출 내역서, 기초 내역서, 서약서, 영문과정 안내서 등을 제출하시게 됩니다. 사업 제안서가 기술 협상 이후 수정된 경우에는 최종본을 계약 체결 후에 제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된 결과 보고서와 함께 완료계가 접수되면 용역 이행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가업이 완료되시면 잔금 정산을 받으신 후에 확약서, 정보관리대장, 보안점검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전반적인 입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혜진 팀장님께서 24년도 이정욱 펠로십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위탁 운영 개요와 또 이에 따른 제안 안내 등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참여해 주신 기관분들이 한 거의 30명, 27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참가하셨던 분도 계실 테고 새로 참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 이제 질의응답 이전에 그 사전 질의가 들어온 것부터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이 이후에 새로 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첫 번째 사전 질의응답 질의는 이정욱 펠로십 과정별 성과관리 목표 기준과 관련해서 레퍼런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팀장님께서도 발표 중간에 그 중장기 성과 관련하여 가지고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교육훈련 사업 대표 지표로 추적 가능한 단기 지표 그리고 또 영향력 수준의 중장기 지표가 있는데요. 그 중장기 지표를 계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저희가 그 발표 내용대로 그 체크리스트 형태로 해서 측정 툴을 개발할 예정이고
그 측정 자체 그 결국 지표가 SDG 3번에 있는 모든 인간이 건강하고 존엄함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어, 그리고 그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의료 서비스 물리적 재정 사회적 접근성 향상 및 시설 개선에 기여할 협력국 인력들을 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KGA 그 연수생 동문회 활성화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물론 수료생에게 금전적인 그 보상을 통해서 어,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동기부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사료 등을 사무소를 통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직접 출장을 통해 가지고 지급하고 수령증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인센티브 격의 그 금액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무소도 있고 사무소가 없는 국가도 있고 또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별 그 진행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수행 기관과 같이 논의해서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의 세 번째 질의 주신 부분은 그 면접 선발 후에 건강검진하는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현지 병원에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 사실은 저희가 하는 그 협력국이 다 이제 개도국이다 보니까 신뢰할 만한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뭐 외국인들이 그 이제 개도국 입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사립병원 또는 이제 주변국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도 저희가 강요할 수도 없고 어, 또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 기간을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트화해서 그 좀 제외하고 다른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네 번째는 WHO 교육훈련 부서와 교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질의를 하셨고요. 답변을 드리자라고 하면 WHO 교육훈련이랑 연계해서 국내 전문가와 함께 양성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국제적인 표준을 만드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하는 이종욱 스쿨에서 하는 과정이 모듈별로 WH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섯 번째 질의는 이종욱 총장님은 백신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셨는데 국제 백신 연구소와 적극 협력하는 시스템을 위해서 MOU를 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국제 백신 연구소와 저희가 이제 감염병 관련해서 기획 운영에 단연간 협력을 하고 있고 MOU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질의 들어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지난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과정을 제안할 때 저희 그 맡으신 사업 담당자가 사업 책임자가 중복이 돼도 되느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투입률로 봤을 때 15%로 100%가 넘지 않으면은 여러 과정에서 동시에 책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전 과정에서 연수가 되었으나 행정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무리 없이 제한 가능하십니다. 예. 여기까지가 사전 질의 내용이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와중에 질의 내용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마이크 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채팅으로 들어오신 질의가 있는데요. 네, 이메일로 설명의 자료와 질의응답 내용 모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손을 드셔도 좋고 아니면 채팅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 설명이 굉장히 명확했나 봅니다. 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저희가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이 자료는 저희 코피튜브에도 녹화본을 저기 게시를 할 예정이며, 그리고 이 PPT 자료는 등록하신 모든 분들께는 바로 이메일로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사업에 응찰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교수님. 네, 해줘.